35번 보겠습니다. 일단 가주어, 진주어부터 그리고 진주어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서 adopt는 채택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ing를 붙여서 동명사 주어. 자, 그래서 뭘 채택하는 것?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채택하는 것이 lead to 어떤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 개선되는 정신적 건강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그게 뭘 통해서? 다양한 케이스, 사례 연구를 통해서 evident, 명백해졌다. 당연히 디지털 기기 미니멀하게 최소한으로 쓰면 정신건강 좋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한 연구인데 conducted부터 university까지 붙고 연구를 수식하는 which word가 생략이 됐고 conduct는 수행하다라는 의미고 연구가 수행을 당했으니까 수동태. 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가 알아냈다는 거죠. 대절을. 접속사 대절. 참여자들인데 어떤 참여자? 후부터 디바이스까지 묶은 다음에 참여자 소식하는 주관되고 그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니까 제한한 거예요. 그들의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제한했던 참여자들은 보고했습니다. 더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by reducing 줄임으로써 뭐를요? 그 끊임없는 스트림, 흐름의 정보와 notification, 알림을 줄임으로써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쓰면 확실히 뭐 인스타, 카톡 등등에서 오는 정보와 알림의 흐름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개인은 focus more,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에 어떤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활동? 웰빙을 촉진했던 웰빙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신적 건강을 프로모트 촉진했던 상호작용과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한 corporate 기업의 전문직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struggling부터 insomnia까지 오고요. 그 전문직을 수식하는 who was가 생략이 됐고 그 사람이 struggle with 뭐뭐와 고군분투했대요. 뭐와 고군분투했냐? 번아웃과 불면증 그것들과 고군분투하던 그 한 기업의 전문직이 뭘 했냐면 그래서 implement 실행했대요. 디지털 미니멀리즘 테크닉을 예를 들면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폰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을 그러니까 본인을 챙기는 거죠. 그런 것 같은 디지털 미니멀리즘 기술을 실행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는 개선된 수면 퀄리티 그리고 줄어든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newfound는 현저해진 그러니까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 현저해진 calm and clarity 평정과 명로의 인식을 경험했다. 총 3가지를 경험한 거죠.
improve the sleep quality, reduce the stress levels, and C. a newfound sense of calm and clarity. clarity는 명료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디지털 미니멀리즘을 하면 정신건강이 좋아지더라 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6번 넘어갈게요. During the Ice Age. Ice Age는 빙하기예요. 빙하기 동안 하고 다음 문장에 보면 나돌리 세모치시고 벗에 세모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돌리 A, 버들소 B 표현인데 이런 표현 우리가 보통 부정 제한의 표현이라고요. not이라는 부정, only라는 제한이 있죠. 그래서 부정 제한의 표현이 지금 문장 맨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 두에 왔다 그러죠. 문 두에 오면 이 문장처럼 뭐가 된다? 도치가 되더라. 동사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라는 동사, the planet이라는 주어가 이렇게 왔다. 해석은 뭐 다를 거 없고요. 그냥 빙하기 동안 당연히 지구는 더 추워졌겠죠. 뭐 하면서? with부터 today까지 하면서요. 지금 with 분사구문입니다. 얘는 with 분사구문 나와서 ice sheets라는 명사구 그리고 covering이라는 분사가 왔다. 아이스 sheets는 이제 얼음층입니다. 빙하기이기 때문에 얼음층이 덮은 거예요. 얼음층이 본인이 덮은 거니까 ing 능동태고 덮은 거예요. 뭐를? 우리가 보통 북반구라고 오늘날 Northern Hemisphere 헤미스피어의 반구예요. 오늘날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지구가 더 춥겠죠? 또 빙하기고 하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crucially 결정적으로 그것은 더 건조했다. 우리 추우면 엄청 건조하죠. 그래서 더 건조해지기도 했다. 근데 뭐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우리가 associate A with B 그래서 A와 B를 연관짓다. The cold, 추위를 the wet, 습함과 연관짓는 경우가 있었대요. 아일랜드가. 하지만 정말로 추우면 그러니까 그건 보통 아일랜드란 나라에서 그런 거고 추위랑 콜드랑 웨시 연관되는 건 보통 아일랜드 나라에서만 그런 거고 만약에 근데 진짜 너무 추워 진짜 너무 추우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훨씬 덜 증발해요. evaporation이 증발 for를 붙여서 강조를 했죠. 비교급을. 당연히 날씨가 추우니까 증발을 안 하는 거죠. 증발하려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증발을 안 해요. 그 물이 증발을 안 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구름도 더 적을 거고요. 구름이 안 생기니까 비도 안 내려요. 그래서 정말로 추우면 세 가지의 경우 일단 증발이 안 되고 구름이 안 만들어져서 비가 안 내린다는 거죠. 실제로는 당연히 이렇죠. 그래서 빙하기 시기에 우리의 세상은 춥고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사구문 의미한대요. 입부터 grow까지를 의미한다. 여기 안에 접속사 생략됐고요. 다음에 대절 보면 가주어
의미상조가 진주어의 형태로 나왔다. 식물이 자라기에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고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기후에서는 그래서 농사라는 건 뭐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선택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유형의 기후라는 건 앞문장에 있는 Our world in the Ice Age was cold and dry를 가리키고 이런 경우에 당연히 농사가 선택지가 아닐 거고요.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덕후지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depend on any one piece of land. 어느 땅 조각, 하나의 땅 조각에 의존하는 건 너무 위험하죠. 이런 추운 날씨에 농사를 하겠다고 땅 한 조각에 딱 의존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만한 에너지를, 농산물을 생산해내지 못할 거니까. 높은 확률로. 그래서 너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땅 한 조각에 농사에 의존하는 건 사실 너무 위험하다. 그런 유형의 기후일 때는 뭐 당연한 얘기죠. 에너지 다음에는 목관대가 생략이 됐고 to는 부사용법의 목적의 의미. 근데 우리가 계속 평생 동안 빙하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ice caps 만년설이 녹았을 때는 우리가 갑작스러운 모해 폭발, 생명체의 폭발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점점 더 습해지고요. 그런 사람들은 장소들 주변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소들? where부터 끝까지 묶어주고 장소를 수식하는 공개부사 where 하늘색 있고 뒤에 문장 완전한 얘는 in 위치로 고쳤을 수 있고요. 그들이 음식을 가장 어떻게 intensively,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장소 주변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라는 걸 시작하죠. 근데 당연히 이것은 앞문장 가리키고요. 이것은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빙하기였다가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해서 하루 만에 20도씩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수천 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데까지, 날씨가 따뜻해지는 데까지는. 그래서 with 분사구문 또 나오고요. 그래서 hunter gatherers 명사구 나오고 그 뒤에 분사 나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채집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forage, 채집도 하고 사냥을 하면서 수천 년이 걸렸을 거란 얘기예요. 뭐 하는 동안? They were 생략됐고 그들이 아주 작은 side hustle, 부업을 하는 동안 농사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20도가 쫙 오른 게 아니니까 농사를 완전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요소로 삼지 않았겠죠? 사냥도 채집도 하면서 이제 조그마한 일로 농사를 하면서 점점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 농사를 점점 더 키워가는 형태로 살아왔을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고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3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인부터 메모리까지 묶고, 워킹은 여기서 작업의, 롱텀은 장기의, 뒤에 메모리가 있죠? 그래서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 사이의 큰 차이점은 대절이다. 대절은 문장 끝까지고요. 접속사 대절. 우리는 explicitly, 명시적으로 이란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정보를 어느 기억에서, 작업 기억에서는 인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정보에, 어디에 있는 정보? 우리의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직접적으로 바로 접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작업 기억은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는 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만, 장기 기억은 작업 기억보다 더 깊숙한 기억이어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또 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뭘 함으로써? by부터 끝까지 함으로써 그 정보를 작업 기억에 가져오는 거죠. 장기 기억이 바로 접근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그 기억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바로 접근을 못할지언정, 만약에 그 기억을 쓰고 싶다, 장기 기억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으로 끌고 와서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한다.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지금 너가 모든 배우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봐왔던 배우들을요. 목관대 수식하죠. 지금 벡터를. 당연하게도 지금 당장 내가 알고 있는 배우를 다 떠올려보세요 하면 당연히 인식하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배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배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인식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러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긴 알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떠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가 가리키는 건 모든 배우를 가리키고, 얘가 저장을 당했으니까 수동태고요. 장기 기억에 저장된 거라고요. 어디에 있는? 너의 의식 바깥에 있는. 내가 바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의식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 정보들은.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뭐하라고 요청하면, 모든 배우를 리스트 열거해봐 라고 요청을 한다면, 당신은 너의 작업 기억을 사용할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one by one, 하나씩 그들을 retrieve, 생각해내기 위해서요. 작업 기억을 사용을 하면 reel them off, reel off, 술술 말하다. 그 배우들을 술술 말하게 될 거다. 네. 투부정사는 부사전법의 목적의 의미고요. 결국 이거는 내가 술술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내가 작업 기억에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너의 작업 기억이 너의 장기 기억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의식으로 이제 끌고 와지는 거죠. 내가 인식을 할 수 있게. 장기 기억에서는 인식을 못 하다가 그게 이제 작업 기억에 끌고 와지면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술술 말할 수 있게 된다. 에 대한 내용이고, and를 기점으로 assess가 A, bring이 B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however 문장 보면 asked, would 써서 가정법 과거를 썼다.
하지만 기억하래요. if부터 chunks까지를 접속사 that 생략됐고요. 그것은 working memory 말하는 거예요. 작업 기억. 작업 기억은 7개의 항목이나 또는 chunks, 덩어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라. 결국 각 배우가 would be an item, 한 항목이 될 거예요. 결국 의식으로 작업 기억으로 끌고 와줄 수 있는 배우의 최대 수는 7명까지가 최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명을 알고 있어도 100명을 한꺼번에 작업 기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최대 7명만 가져올 수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try and hold, 떠올리려고 노력해보세요. 모든 배우들을 너가 알고 있는, 너의 명시적인 인식에 알고 있는 그 배우들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보세요. 목건대 생략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든 떠올려보려고 할 텐데, 그럼 어쨌든 그 배우들, 100명의 그룹들을, 100명의 사람들을 내가 머릿속에서 시각화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는 뭐 누구만 인식할 수 있다? 몇몇 배우들만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더라. 결국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는 게 있고 장기 기억이라는 게 있으면 아까 배우들 이름을 떠올리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100명의 배우를 작업 기억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그 100명의 배우가 저장된 장기 기억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 위에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배우들의 이름이 저장된 장기 기억이 이제 작업 기억으로 끌고 와줘서 하나씩 열거를 해주게 하는 거, 하나씩 이제 말을 하게 해주는 거죠. 작업 기억으로 끌고 온다. 근데 이렇게 작업 기억으로 끌고 와줄 수 있는 한계는 최대 몇 명이다? 7명까지가 거의 최대더라. 그래서 작업 기억을 보통 우리가 의식이 있는 쪽이라고 하고 장기 기억은 무의식, 의식 바깥에 있는 기억이라고 한다.